총은 6번째인데요. 오늘 모시게 된 분은 5번째. 다시 할까요?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경청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제 5번째 시간을 맡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문정현 다큐멘터리 감독님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현 감독님은 2003년에 고향에 가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처음 데뷔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특정 어떤 부분에서 심사위원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요즘에 영상 기록에 대해서 관심 있는 협회원님들도 많으시고 또 세월호 시민기록위원회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시는 감독님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정현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뒤로 나오시셨는데요. 카메라가 이렇게 무서워요, 저. 제가 얘기할까요?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성재현 선생님이 좀 제가 열심히 해도 나을 것 같긴 한데. 경청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제 본업이 사실 경청입니다. 경청.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경청 이 자리가 뒤바뀌어서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기록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기도 한데 일단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게 이 기록이라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제가 시작할게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 사진에 관련된 건데요. 이 사진들은 이제 퓰리처상에 상을 받았던 사진들이고요. 소리가 나갈까요? 불좀 보시겠습니다. 퓰리처상 하면 이제 어찌됐건 그 언론계 가장 권위 있는 상일 텐데 이 퓰리처상의 사진들이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어떤 기록 유지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 시작하면서 보시죠.
원인 understanding 정의와 병원의 접속한지 No, no, no There's no, no, no No, no, no There's nothing, there's nothing No, no, no There's no, no, no 이제 그 기록 일을 하면서 이제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맡은 지는 한 10년 조금 넘게 한 것 같은데요. 내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어떤 입장에서 왜 찍고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방황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만났던 현실의 사람들, 이야기들 나는 정말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약간 실망감, 분노, 혹은 뭐 이렇게 뭔가 잘못된 윤리에 대한 어떤 저만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었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장에서 카메라를 든 사람으로서 이제 느꼈던 체감의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아는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찍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그만 운명이라면 직세로서 먹고 살아야 될 때 운명이라면 찍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 퓨처상이 누구를 위한 사진들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이 정말 그 대상을 위한 사진 작가가 그 대상을 위해서 찍은 사진일까? 요즘 드는 생각은 100%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팔리는 사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을 받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긴 하겠죠.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들을 저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은 어찌됐건 소위 말하는 1세기 사람들일 텐데 그 1세기 사람들이 다시 가서 그들을 찍어내고 다시 도와주십시오 하는 1세기에 구호라는 사진들, 그런 기록들이 과연 의미 있는 기록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체적인 자생의 힘들이 필요할 터인데 저런 그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진들, 도와주십시오 하는 저런 사진들, 구호라는 사진들, 저런 사진들이 과연 그 대상에 대한 배려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기록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와, 참 힘든 거구나. 찍으라면 그냥 말하는 거냐?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카메라 들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 영화의 역사를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록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극영화라고 해서 소위 배우가 나오는 영화들이 만들어진 게 뭐 100년도 안 됐다고 하죠. 그 서사 이야기가 있는 이 구조, 서사 구조의 극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먼저 카메라라고 하는 거,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을 기록하는 걸로 시작됐었죠. 그게 바탕이 돼서 극영화와 기록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파트로 나눠지게 되죠.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초기 작품 중에 영화 역사, 기록영화 역사상 아름다운 영화 중 하나라고 불리는 영화입니다. 레니 베이슈테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고요. 이 나치당을 홍보하는 영화예요. 35년 작품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감독은 이 무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앵글과 카메라 앵글과 이 움직임을 잡아내는 탁월한 능력, 아직까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영화가 없다고 불릴 정도니까요. 이러면서 비행기가 도착을 합니다. 누가 나올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죠. 나치이다 전당대회를 기록한 영상이고요. 의지의 성장입니다. 이건 대충 잘 보여드려요. Mein Führer, Sie stehen nicht.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많은 영화들은 이 카메라 앵글을 촬영하는 극영화가 됐건 기록영화가 됐건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던 시기가 오래전이긴 한데 저는 혼자 봤어요. 혼자 나와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봤는데 뭐 이건 제 경험이니까 솔직한 제 경험이니까 정말 우러러보였어요. 히트더가요. 멋있다. 최소한 저 사람이 무슨 문제겠어? 국민들이 문제였겠지. 뭐 이런 민중들이 문제였겠지. 끔찍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로 봤으니 말씀드렸지만 미학 속으로 봤으니 이야기 구조라거나 이 카메라라는 다음에 없는 좋은 영화를 그려집니다. 다음 보실 영화는
한번 저 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받아가십시오. 드리겠습니다. 3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페인의 대지라는 영화입니다. 요리스 벤스라고 하는 그 기록 영화의 보통 이제 스승이라고 말하는 감독님이시고 스페인 내전에 관련된 영화예요. 이 두 영화가 이제 극명하게 이 데이비드 예넌치존이 있습니다. The village of Puente Dueña, where 1,500 people live and work the land for the common good. 헤밍웨이가 나레이션을 했고요. As well as potatoes, wine, and onions from Madrid. 민주정부보다는 공산정부보다는 이 스페인 이 민중들의 이야기 그리고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죠. 이렇습니다. Before he became a member, and listen. Place to run.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영화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게 대입된 수편의 영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영화는 어쨌든 민중의 이야기입니다. 민중을 위한 또 어떤 역사의 진보를 위한 영화라고 그렇죠. Fight on. 보셨던 그 의제순이라는 영화는 좀 반대의 이야기죠. 파쇼의 혹은 어떤 권력의 이 찬양, 권력을 찬양하는 프로파간다 영화. 반대로 말하면 이 영화를 만약에 파쇼들이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 민중시장이 공산 그냥 빨갱이들의 영화라고 이렇게 반대의 구을 보게 되겠죠.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결국 기록이라고 하는 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난 지금 누구를 위한 기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첨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르펜슈테라는 그 감독은 그렇죠? 최근에 죽었어요. 최근에 죽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뭐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멋진 이 사진 작가로서 삶을 마감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는 틀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요리스 벤스는 마지막까지 요리스 벤스라고 하는 이 스페인 대중을 만들었던 감독은 죽는 날까지 자기를 성찰하며 이 마오이스트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이게 정말 정답이었을까를 이렇게 이야기하며 유작을 주었습니다. 뭔가 내가 뭔가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영상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기록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누구를 위한 기록을 하고 있는 건지 독수리와 벌레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이렇게 필터링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나는 좀 독수리 시선으로 기록을 할 건지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독수리에게 먹힌 벌레의 시선으로 기록을 할 것인지가 저한테는 이 다큐멘터리스트로서 저한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왜 기록할까? 그런 중에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제 감정들 같은 이 영화는 시적 다큐라고 불리는 그 시적 다큐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다큐.
알랭금이라는 감독의 영화 뼈 60년대에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관광이라는 영화고요. Le sang a calmé, 유태인 학생은 아우슈비츠 les blocs ne sont plus visités que par une caméra. 이 현재를 Voltaire 보시는 당시였던 현재를 dans le 찾아갑니다. définitivement des concentrationnels. Le courant ne passe plus dans les fils électriques, plus aucun pas que le nôtre. « 1933. La machine se met en marche. 한축은 이 아우슈비츠의 현재를 보여주면서 다른 한축은 유태인들이 어떻게 끌려가서 어떻게 죽었고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전범들을 어떻게 재판을 했는지를 다른 한축으로 보여줍니다. 당시 이제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가 이 전쟁 후 이게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쟁 당시에 찍었던 많은 기록들 때문에 가능했던 이 상황입니다. Sans querelle. Rappelez du Veldiv. 제가 이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는 Aujourd'hui, sur la même voie, il fait jour et soleil. On la parcourt lentement, à la recherche de quoi? 다녀와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건지 Ou bien du piétinement des premiers 멈추지 débarqués 못하고 이렇게 인정해 버리는 순간 나는 그 체제를 혹은 뒤에 어떤 철학들과 지향이 되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생 놀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영화가 저한테는 큰 영향을 해줬던 것 같아요. Celle d'une peuple. Les faire assembler, les inspecter. On s'y rendait visite. On se passait les vraies et les fausses nouvelles. 영화는 On organisait des 나레이션이 groupes de résistance. 아직까지도 연구되어지고 있는 훌륭한 Une société y prenait 화면이 forme. 바뀌는 Une 것과 forme sculptée dans la 나레이션하는 terre, 지점들 moins 이런 것들이 important que l'ordre des SS. 있어요. 과거 화면들을 쓰는 방식들 Dans les œuvres lourdes. Incroyablement résistant à un homme. 사실 Le corps brûlé de fatigue, l'esprit gravement. Les médicaments sont dérisoires. 아이러니하게도 이 On se 기록은 papier. 나치들이 집어넣은 기록들입니다. La même pommade sert pour toutes les maladies, pour toutes les plaies. Quelquefois, le malade affamé mange son pansement. À la fin, tous les déportés se ressemblent. Ils s'alignent sur un modèle sans âge qui meurt les yeux ouverts. Comme ces hommes, des bureaux administratifs comparaient l'autre garnison. Les convois s'égarent, stoppent, repartent, on ferme les 시간이 portes.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Les nouveaux fours absorbaient cependant plusieurs milliers de cordages. Rien que les cheveux de femmes. On en fait du tissu. 유치원의 어떤 몸을 이용해서 만든 훔쳐가지고 Avec les corps, on peut fabriquer. 나치들이 집어넣은 Du sang. 훔쳐가지고 Quant à la peau, 여기다 음악에서도 좀 특이하죠. 1945, 사람이 이렇게 잔인한 거 이렇게 가벼운 음악을 쓴다는 ce sont des villes de 100 000 habitants. 감정을 이렇게 La grosse industrie s'intéresse à cette main-d'œuvre 일반화시키려고 indépendante. 하는 분이 하나로 Les usines ont leur plan personnel, c'est nous. 이거를 쉽게 말하는 거라고 하는 감정. 왜냐면 이 영화가 만들기 전에 이미 유태인 학살에 대한 영화가 엄청나게 만들어졌었어요. 이 전범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정진 전범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Le plus bas responsable. 다큐멘터리 역사가 이렇게 한 단계 진보했다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Le 만들어지고 plus bas 있습니다. responsable des officiers.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Du 보시면 sang. 짐작처럼 이렇게 나눠줘요. 끔찍하죠. Toutes les portes.
Les déportés regardent sans comprendre. Sont-ils 마지막 이런 des capots chanceux, des chefs 나레이션이 끝납니다. des dénonciateurs inconnus. Il y a tous ceux qui n'y croyaient pas, ou seulement de temps en temps. Il y a nous qui regardons sincèrement ces ruines, comme si le vieux monstre concentrationnaire était mort sous les décombres, qui feignons de reprendre espoir devant cette image qui s'éloigne, comme si on guérissait de la peste concentrationnaire. Nous qui feignons de croire que tout cela est d'un seul temps et d'un seul pays, et qui ne pensons pas à regarder autour de nous, et qui n'entendons pas qu'on crie sans fin. 그렇죠. 마지막 저 이제 나레이션이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그 전에 만들었던 영화는 굉장히 반복할 필요는 없었는데 당시 이제 프랑스는 인류 문명사 가장 문명화된 가장 이제 앞서가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가 알제리 전쟁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프랑스 제국주의의 어떤 이 최첨단에 있는 프랑스 사람들아, 너희와 나치가 뭐가 다른지를 난 모르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 나레이션 듣는 순간, 와, 이 감독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만들게 된 이유가 어떤 저 상상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그거보다도 저 참상을 일으킨 저 만행을 저지른 나치와 지금 프랑스가 대표는 알제리들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똑같은 이야기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쪽에 설 것이냐 저쪽에 설 것이냐 물론 객관적으로 설 수도 있지요. 근데 감독의 어떤 건 다큐멘터리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어찌됐건 창작물로서 가지는 가치는 시대 정신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공기와 이 공기의 기운들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어떤 세상에 대한 지향성들이 내 기록에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그 기록은 무가치한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예를 들면 뉴라이트에서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좋아하진 않나. 예, 좀 더 이렇게 사회가 정신적인 혹은 진보를 사실 진보가 필요할 때라고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고요. 물론 반대에 있는 사람도 다른 걸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던 이렇게 만들던 어떤 작품이라는 거에 저는 그 시대를 호흡하는 그 사람의 철학과 윤리가 반영되지 않는 영화, 시대 정신이 이렇게 그 기운이 들어가지 않는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기록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카이브이 됐건 기록하는 일을 하시건 간에 내가 지금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떤 시선과 어떤 공기들을 어떤 기운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그게 저는 그 글들의 그 그림의 그 음악의 혹은 그 영상과 사진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닥 이렇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기록 영화의 역사에서 한국 기록 영화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저희가 이제 일본의 기록 영화에 대해 한 30년 정도, 20년 뒤진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학생운동이 우리보다 20년 정도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그 전에 시민과 전쟁 역사가 거의 20년, 30년 단계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이 먼저 앞서갔고요. 그 기록의 어떤 자취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굳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시도들이 한국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다큐멘터리의 역사는 사실 게릴라 영화, 이 사회 어떤 진보를 향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어떤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 자체가, 흘러가는 기운 자체가 절대 시대가 떨어질 수 없는 현장을 지향하는 현장 다큐멘터리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평론가들이나 감독들은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한 사람이 만든 다큐멘터리로 얘기해요. 맨날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얘기해요. 방송 다큐멘터리와 다큐멘터리 영화 좀 많이 다른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다큐가 어떤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한다면
극장에 걸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원래 작가주의 영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을 보면서 외국 감독들이나 평론가들 한 사람이 만든 것 같다. 왜 항상 모든 작품에서 왜 항상 이 정하는 영화, 투쟁하는 영화, 왜 항상 한쪽만을 지지하는 영화, 그들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영화를 밖에 안 되냐라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서운한 말들이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생 자체가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현재 많은 지점들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게 객관적인 거냐에 대한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한국의 개봉 영화는 많은 부분 이 프로파간다 영화에서 뭔가 조금씩 형식적으로 미학적으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그리고 저도 그 안에 있습니다. 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제 영화에 한 번도 과거 영상이나 문헌이 안 들어간 영화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느끼한 나레이션. 우리 사는데 제 목소리 듣는 거 너무 싫었는데 내가 지금 있는 중대 적극적이 있다. 80년도에 찍어진 제 할머니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역사를 이렇게 안고 사셨던 이 좌익의 가수가 이렇게 뭔가 희생강을 사실 할머니가 80년도에 찍어졌던 내 말은 뭐냐? 무작정 주기 제 좋아하고 어머니 저 닮았죠. 사람 좋아하고 그를 좋아하셨다. 할머니세요. 오래전에 찍은 막내 이모 결혼식 비디오에서 외할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영상도 있고요. 손님들을 대접하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게 된 게 기억하는 외할머니를 기억하셨다. 부모님이었습니다. 무지하게 나는 무척인 아버지는 역사를 알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시작하게 된 그와 되게 되게 이후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나는 무척이나 무서웠다. 평생을 기록해 두신 그래서 일기장입니다. 몇 해 전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못했다. 우연히 이게 제 외할아버지 일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일기장입니다. 몇 박스나 되는 일기는 이 경찰 못한 노래이 정신 이상이 되신 뒤로 평생을 똑같은 내용을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성경 몇 장을 읽고 교회 몇 가서 장을 부르고 찬송을 이런 부르고 내용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요약한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었다. 이런 개인의 역사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알게 된 물론 사진은 당연히 있고요. 과거의 사진이 그리고 제 가족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냥 고국에 왔어. 이런 공적인 기록이죠. 아까 보셨던 기록은 어쨌건 사적인 기록물로서 이야기가 공적인 기록입니다. 이 학생이 외할아버지가 계세요. 1979년 외할머니 남동생이 한국을 찾았다. 또 하나는 영화를 진행하면서 제가 더 이상 과거에 뭔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았던 외할머니 돌아가신 누나가 그런 증언으로 어떻게 보일 수 없는 거를 지혜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큰거 없이 사람이 아 그래 그렇지 저기서 막이 안에도 등에 있거든 그 안에 돈이 다 들어니까 딱 불려다가 여기다 주돈 내놓고 죽여 그랬지 그렇지 어쩔 수 없이 따는 거지 종어 들어대니 손 들어대기 다 나와요 그런 게 없다니까 얘가 이 사람이 마찬가지로 과거를 이렇게 현재로 소환하는 방식, 기억하는 방식으로서의 저는 똑같은 사진,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도 그때까지 저녁에도 총을 안 맞았어. 그 동시선 딸에도 총 안 맞고 애기가 누나가 돌아가신 누나가 이렇게 좁은 통화에 그냥 못 나오고 빠져 못 나오고 죽었지.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났다. 맞지? 그럼 짠
가면 죽을게 못 가겠지. 전쟁은 언제나 많은 희생을 아주 사적인 기록이면서 이 기록이 영화 전체의 맥락을 볼 때 공적인 역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뭐 돌잔치, 결혼 비디오, 시순잔치, 팔순잔치 보시는 분 있으세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건 기록입니다. 기록. 근데 그 기록이 뭔가 생명을 얻으려면 영상에서는 생명을 얻으려면 그 기록이 어떤 컨텍스트 안에 맥락 안에 들어갔을 때만 서사 구조, 이야기 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만 사실은 그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공적인 역사라고 하는 건 무시 많은 사적인 역사들의 집합일 터이고요. 그래서 그 사적인 역사를 찾아가는 저의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록 안에는 문헌, 사진, 영상, 기억들, 추상적인 어떤 기억들마저도 기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록이라는 게 의미가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이 기록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미로 쓰였고 이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작가 개인의 윤리 혹은 철학 혹은 이야기 화법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기록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진현 씨 앉아 계신데요. 카메라 보고 그 카메라 쓰시고 여기 위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똑같이 서 있는 앉아 있는 현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이렇게 찍잖아요. 쪼단처럼 보여요. 사람이 굳이 왜 서 있고 굳이 안 하고.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밑에서 살짝 밑에서 에이틀로 찍었던 거죠. 에이틀은 아주 밑에서 찍었죠. 밑에하게 약간 밑에서만 찍어도 긴장감이 생기고 와 이 사람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지거든요. 똑같은 현실과 사실을 왜곡할 수 있고요. 이거를 진실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카메라 혹은 기록의 역할, 기록의 어떤 작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의 성찰이 없다면 사실 그 기록은 특히 다큐멘터리는 기록 영화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요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몇 분까지 얘기했나요? 보시나요? 네. 뭐 이따 질문하고 또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트 2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 2까지는 안 되겠군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기록하는 나의 역할과 이 기록의 의미들에 대한 이 성찰들이나 혹은 고민들이 없이는 저는 생명력을 갖는 기록물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록에 있어서 저는 이 역사에 대한 긍정이라거나 역사에 대한 나의 의식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록은 혹자는 객관적인 기록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록이 정말 객관적일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인문학적인 감성 혹은 사회학적인 감성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기록물의 이 생명 표현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역사에 대한 긍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현장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는 저에게는 어떤 입장을 요구하는 거냐면 끊임없이 내가 지향하는 세상에 대한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인문학적 어떤 감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롯이 내 가슴속에 이렇게 새겨놓고 배워서 그걸 나 안에 가능성이 돌아서서 전달하는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많은 어떤 경우수들이 줄어들겠죠. 확률이 줄어들겠죠. 현장을 지향할 때 이 역사에 대한 긍정과 역사에 대한 의식들, 가끔 비판일 수도 있고 풍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부조리함에 대한 어떤 투쟁일 수 있고 저항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나를 끊임없이 데려다 놓고 그 현장에서 내가 배우고 익혔던 것들을 나를 통해서 관객들이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결국은 다큐멘터리 기록을 제가 하는 의미는 예전에 다큐멘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 영화가 세상을 바꿔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죽여버릴 거야. 바꿔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은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저 하나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내가 의미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큐멘터리 만들었던 나조차도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록, 저에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저를 성찰하고 저를 되돌아보고 저를 이렇게 다듬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이 어찌됐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이 영상 제작에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다른 사람의 어떤 실천을 당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영상이 되기를 끊임없이 꿈꾸면서 현장에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까지부터 하는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구석으로 이것저것 얘기를 해서